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문사설을 읽어드립니다. 2020년 2월 3일 오늘의 사설 중 10개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어요. 두 번째로 많은 내용은 신종 코로나의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해서이고요. 세 번째는 안철수 신당 창당 선언, 네 번째가 2월 임시국회 개최 촉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신문의 사설과 동아일보 사설 그리고 국민일보를 차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2020년 2월 3일 신종 코로나 확산 대응 더 빠르고 강력해야. 정부가 어제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갖고 4일 0시를 기해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27개국에서 14,543명이다. 전염병의 기세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자 중국을 싸고 돌던 세계보건기구 WHO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앞다퉈 중국과의 격리 조치를 내놓고 있다. 항공편 중단, 국경 폐쇄, 여행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전역에 대해 여행을 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파키스탄, 이탈리아, 남미의 과테말라, 중미의 엘살바도르 등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중국인과의 접촉을 완전 차단하려 애쓰고 있다. 세계 주요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중단 또는 감축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각국의 이런 대응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많이 늦었다.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를 어렵더라도 최소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라도 일시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진작부터 제기됐다. 특히 항공과 배편으로 하루 2만여 명이 입국하는 등 우리는 중국 국적자들의 입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편이다. 또한 대응 강도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3번 확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3차 감염까지 발생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이를 계기로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지 않고 현재의 경계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응체계 실무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대응하겠다고 말했으나 지금 이 단계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제 대응이 더 빠르고 더 강력해지지 않으면 상황이 장기화하고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거나 최악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다짐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홍콩의 공공병원들이 파업까지 결의해가며 중국 접견 지역에 대한 전면 봉쇄를 요구한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2020년 2월 3일 중국발 여행객 입국 통로 단순화에 검역 집중도 높여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우리 정부도 내일 0시부터 부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의 입국은 허용하되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하고 중국인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그간 우한 폐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민 불안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이 있다. 지난달 30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직후 미국은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단시켰고 일본은 1일 0시부터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다. 사스보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우한 폐렴은 중국 내에서 1만 4천 명 이상 확진돼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세계 27개국으로 퍼졌다. 2차, 3차 감염은 물론이고 무증상 감염에 이어 공기 전염 확산까지 제기되며 지구촌의 일상을 짓밟고 있다. 국내에서도 2일 현재 확진자 15명이 나왔다. 정부가 아무리 방역에 안간힘을 쓴다 해도 하루 2만 명 안팎의 중국인이 입국하는 현실에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방역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를 줄여 우리 의료 역량이 감당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정부는 후베이 성뿐 아니라 중국 다른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과 광도를 높여야 한다. 중국발 항공편과 선편의 입국 경로를 주요 공항과 항만 한두 곳으로 단순화해 입국자에 대한 방역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어제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을 7개 주요 공항으로 몰아 감염 여부를 집중 검사하고 있다. 중국을 출발해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입국하는 승객 정보도 항공사와 공항 방역 당국 간에 실시간 공유되어야 한다. 확진 환자들의 동선에 대한 정보는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막연한 정보만이 떠돌면 불안감이 증폭되고 애꿎게 다른 상점들과 다중이용 공간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으니 불안감에 많은 국민이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안에 갇혀 생활하려 하고 있다. 각자 방역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되 최소한의 안심과 활력을 되찾게 해주려는 정부 노력이 기요하다. 국민일보 2020년 2월 3일 안철수 신당의 성공 조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실용적 중도 노선을 지향하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지 나흘 만에 나온 선언이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다. 정계 입문 이후 창당과 탈당을 반복해온 안 전 대표가 또 신당을 창당하면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에 이은 네 번째 당이다. 2년마다 신당을 창당하는 셈이다. 그는 작은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신당의 3대 지향점으로 내세웠다. 정당 규모와 국고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작은 정당,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당원들이 당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유정당, 국고 보조금의 예산과 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혁신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실현을 위해 정치개혁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당법과 국회법을 개혁해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탈이념, 탈진영, 탈지역을 통해 기존 정당과 차별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국 정치에 나아갈 방향을 꼭 집은 안 전 대표의 비전과 청사진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이성만 갖고 안 되는 게 정치다. 온갖 미사여구를 나열했지만 안 전 대표가 그리는 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싫고 자유한국당은 맞듣지 않은 반민비한 세력의 집합체가 될 게 확실하다.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무당층이 증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제3지대는 존재하고 또 확장되는 추세다. 분명 신당의 우호적인 조건이다. 그렇다고 제3지대 대부분이 신당을 지지할지는 불분명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듯이 신당이 전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이들은 언제든 새로운 지지 대상을 찾아 떠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안 전 대표와 함께하려는 현역 의원이 적은 것도 신당의 한계로 지적된다.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호남계 의원들은 사실상 떨어져 나갔다. 신당의 20대 총선 같은 국민의당 바람이 다시 불 것으로 기대했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신당이 국민에게 납득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반민비한 세력의 기대는 소극적 자세로는 성공할 수 없다.